싱글의 삶이 이렇게 페라리를 타고 내 맘대로 질주하는 삶이라면 굉장히 어떤 충격을 받게 돼요. 아, 내가 나의 삶이 없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가끔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 때 싱글인 친구들이 결혼은 하기 싫은데 애는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 아이를 낳을까 말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를 낳으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20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고 곧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2년도 안 되는 짧은 육아 경험이라 아마 아이를 이제 다 키우신 분들은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다 바뀝니다. 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싱글의 삶이 이렇게 페라리를 타고 내 맘대로 질주하는 삶이라면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버스를 운전하는 거랑 비슷해요. 내 맘대로 속도를 낼 수도 없고 아무 데나 갈 수도 없고 잠시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24시간 내가 한 인간을 책임져야 된다는 의미를 뜻해요. 생생할 때대로 수시로 먹여주고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아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1초만 방심했을 때 아이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그만큼 아이는 정말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자고 싸고 이런 나의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포기하고 이 아이를 돌보는 게 우선순위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전담할지, 부부가 나눠서 육아를 할지, 또는 부모님이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지. 저나 제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베이비시터 입주 도우미 분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요. 두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모님이 갑자기 잠수를 타시고 안 오신 거예요. 그 다음날 저희는 둘 다 일정을 빡빡하게 잡아놨었거든요. 저는 목포와 광주에서 강연이 있었고 남편은 무려 10명을 상담하는 일정이었는데 결국 저희 남편이 이제 그날 일정을 다 취소했던 적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신뢰가 손상되고 손해가 막심하죠. 그렇다고 아이를 이렇게 평소에 돌본 적이 없는 다른 분한테 무작정 맡기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만큼 아이를 돌보는 건 보통 일이 아니고요. 또 두 번째 위기는 저희가 지금 같이 살고 계신 이모님이 갑자기 모친상을 당하면서 중국에 가셨고 겸사겸사 여러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2달 가까이 저희가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이를 보게 됐는데 서로 시간을 조율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은 거의 없었고요. 일도 상당 부분 포기를 해야 됐거든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면 오죽하겠어요.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하는 많은 분들 굉장히 어떤 충격을 받게 돼요. 내가 나의 삶이 없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하고 싶은 걸 원 없이 다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쩌다가 아이가 생겨서 이렇게 아이한테 묶이게 되면 그 아이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말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아이는 계획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나면 바뀌는 두 번째는 한 인간으로서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울기만 하던 무능한 한 인간이 온전히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기까지의 신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발달도 시켜줘야죠. 정서적인 발달, 사회성 발달 시켜줘야죠. 다양한 역량을 소화해내야 됩니다. 보모, 가정부, 그리고 의사, 심리상담사 역할도 해야죠. 그리고 또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 역할도 해야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CEO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경비원 역할도 해야 됩니다. 건강과 영양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요리사 역할도 해야 되죠. 책도 읽어주고 놀아주고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욕바지 역할도 해야 됩니다. 모든 게 이제 엄마 탓, 아빠 탓이 되거든요. 애를 20년 키워놓으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후에도 수많은 애프터 서비스 절차가 필요하다는 걸. 그렇게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엄마 아빠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자식이라는 존재는 부모를 정말 성장시키는 큰 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를 낳고 달라지는 점 또 하나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그냥 연인이었죠. 그냥 서로 사랑하고 좋은 거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고, 근데 이제는 육아라는 아주 중차대한 업무를 함께 할 동료가 됐는데, 동료가 팀워크가 부족하다거나 책임감이 부족할 때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한 명이 무임승차하거나 아주 의리 없이 굴거나 다른 한 사람의 노력을 폄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팀워크에 균열이 생기면은 참 여러 가지로 감정적인 갈등이 생겨나기 쉽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연인으로서는 너무 좋지만 이 사람이 나의 동료로서는 어떨까? 과연 책임감 있게 이 미션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걱정이 많아져요. 그전에는 나도 그냥 아무거나 먹고 쓰고 마시고 미세먼지가 있어도 그냥 나가고 그냥 이랬었는데, 이제는 아이가 조금만 뭐가 난다거나 아니면 막 간지러워서 그게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자면 이제 온갖 고민을 하게 돼요. 먹은 게 문제였나? 알러지가 생겼나? 아니면 이게 고기나 이런 것들에 이게 항생제 성분이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점점 무항생제, 유기농, 환경 호르몬도 따지게 되고 미세먼지도 걱정하게 되고 건강이나 환경 문제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회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예전 같으면 그런 온갖 범죄 사건이 있었을 때 그냥 그런 사건이 있구나,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었다면은 이제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 진짜 사랑과 헌신과 노력으로 이 아이를 키워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을 수가 있지? 그 부모의 입장에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오히려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많은 걸 투자하고 많은 걸 포기하고 희생하고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이거를 다 알아주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인류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거를 우리 자식한테 대물림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아이가 존재 자체만으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도 없는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80개국을 여행했고 73개의 꿈을 이뤘어요. 정말 엄청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살면서 제가 가장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이를 낳고 키운 것이 아닌가. 정말 그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그 위대한 일을 했고 그 결과, 나라는 그 위대한 결과물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명을 탄생시키고 어떤 삶을 창조했다는 것은 아무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이 위대한 일에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